자, 최근에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좀 한국에서 대세가 돼 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실업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인플레가 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6월 CPI 결과가 곧 발표되는데 거기서는 많이 내려간 게 될 거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고 멈출 거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관상의 부분을 보면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극심한 경기 침체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빠진다 했다가 다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이 견조하다 했다가 실업률이 높아진다 했다가 실업이 줄고 있다. 자, 그러면 인플레도 잡혀가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이냐. 심지어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3%대로 나올 거라고 추정이 난무하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채권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지금 일이 보이고 그랬는데 미국의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도대체 미국이 다 괜찮은데 무엇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리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기 시작할 거라고 말해요. 연말에 내릴 금리를 굳이 7월 달에 왜 올리고 9월 달에 또 왜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두 번 더 올리면 2.25%까지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나는데 그래도 괜찮냐 하니까 그렇다고 직접적인 자본 유출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좋기 때문에 미국이 안심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다. 이게 또 뭔 헛소리입니까? 그러면 미국 노동시장이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냐? 진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자기 자본을 강화해라고 지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대형 은행이 추가로 자본금 2%를 더 보유해라.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위험 가중 자산 100달러당 자기 자본을 2달러 더 추가하는 부분을 갖다가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잘 돌아가고 실업이 줄고 있고 인플레가 내려간다는데 뭐 때문에 은행에 자본 건전성에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자, 이것도 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 미국의 실질 금리가 1.95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5.25에다가 미국의 물가 인상을 빼면 실질 금리가 1.95로 2009년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한편으로 정권 시장이 좋은 시절이 끝났다. 또 어떤 사람들,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름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미국이 올 하반기에 최악의 경제 침체에 빠지고 주가가 한 40%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준이 금리를 두어 번 더 올리고 내년까지 안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연준이 6월 달에 금리를 안 올리고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결한 데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말도 있고 이게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 가격도 올해 한 7% 내려갈 거고 무디스는 불황이 겹치면 25%까지 폭락한다 했는데 마이애미나 샌디에이고 뉴저지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천문적인 돈이 풀리고 그 자산 거품이 생기면서 집값이 급등해서 시장에는 집값 인상의 관성 법칙이 생겼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훨씬 소득보다 가파르게 올랐지요. 한국에도 한 40년간
소득이 9.8배인가 오르는 동안에 집값은 평균적으로 한 48배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서울의 집값은 60배 가량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 교수, 분석가들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입한 부분이 2007년 말 금융위기 직전과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해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동안의 통화량이 3배가 늘어났고 부채는 14년 동안에 3배 이상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15년간 미국의 GDP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니까 미국에도 통계가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거예요. 60%쯤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민 소득이 60%가 올라가는 15년 동안에 미국 국가의 부채는 300%, 미국의 통화량도 300%, 즉 5배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배가 더 올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교롭게 미국의 국가 부채도 5배, 통화량도 5배가 이렇게 서로 일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부채를 갖다가 내서 그 부채로 인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버텨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결국 시중에 풀었다라고 해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득의 성장보다 5배가 빠른 돈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소득 성장보다 5배가 더 빨리 풀렸다는 것은 미국의 자산 가치인 부동산과 주식과 각종 금융상품과 코인 등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기인해서 5배 이상 늘어난 통화량이 15년 동안에 뭘 찾았겠습니까? 투자할 대상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이다. 그 다음에는 또 코인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 투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기판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의 가치가 부풀려졌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의 가격도 몇 배가 부풀려져 있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집값도 몇 배가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 부풀려진 집값을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지요. 이걸 갖다가 미국의 거품이 왜 꺼져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이 85년에 이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하고 만났습니다. 레이건이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를 만났어요. 일본이 세계에서 너무 이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달러 약세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엔을 좀 환율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엔화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본의 수입 물가는 낮아지고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지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일본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니까 그동안 잘 나가던 6, 7, 80년대 동안 축적했던 자산들을 은행이 기업들에게 빌려주게 되죠. 자,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거의 공짜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TV라고 부르는 100% 수준으로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면서 부동산 가격을 부풀러 가요. 그래서 돈이 저금리에다가 제로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 파티라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투자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89년에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일본 정부가 미국처럼 금리를 6% 끌어올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을 막으니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이 폭락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요, 대공황 때 1930년에 미국이 했던 대공황 타격책 뉴딜을 따라하면서 지금 2차 대폭락을 가져와요. 곳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다리, 터널, 도로를 건설하고 이 전철을 건설하면서요, 한마디로 건설로 경기를 갖다가 부양시키려 했죠. 그래서 엄청난 아파트 공급이 생기면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완전히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의 대폭락이 시작되죠. 지금 미국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서 부동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건 줄 알고 상업용 부동산 빌딩들을 막 지으면서 투기를 했어요. 주식이 이게 원래 그렇게 높은 거냐, 주식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회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주가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월가에 돈 제일 잘 버는 그런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가 저렇게 사람들을 잘라낼까요? 해고를 많이 할까요? 이 거대한 거품에 의해서 부풀려진 부분을 빨리 거품이 꺼지기 전에 미리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골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경기가 좋고 실업이 줄고 인플레가 내린다는데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 불안한 그 근원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에처럼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에 기반한 투기 거품 버블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메가톤급으로 아파트를 더 지어대면서 붕괴를 가속화시킨 것처럼 코로나 때 바이든 정권이나 이 트럼프 정권이 엄청난 돈을 시중에 더 퍼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이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가득이나 큰 거품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처럼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모르고요, 자꾸 미국 경제를 외양만 보니까 경제가 회복되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품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거품이 컸는데 코로나 때 더 갖다 부었다. 이게 답이에요.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